전반적인 사회 관계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발전을 위해서 본인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과,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고,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라서 사회적인 관심은 타인의 입장에서 듣고,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을 사회적인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은요, 본인보다는 이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귀로 듣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타인과의 동일시, 그리고 자기 지향이 아니라 타인을 지향하는 부분을 사회적인 관심이라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 초기에 4세에서 5세 사이에서 가족들과의 교류가 있게 되죠. 이러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양식은 4가지로 구별해서 분류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4가지로 구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부분은 활동 수준과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높고 낮은가의 여부에 따라서 4가지 생활 양식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아들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사회적인 관심이 낮다. 그리고 활동 수준이 높고 활동 수준이 낮다. 자,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경우를 우리는 이후에 좀 살펴보시겠지만 사회적인 유용형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은 높은 유형을 우리는 지배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도 낮은 유형을 우리는 회피형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활동 수준이 낮은 유형을 기생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에 근거해서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그 4가지 유형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관심 낮으면서 활동 수준 높은 지배형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한 반면에 활동 수준, 다시 말해서 에너지 양은 높은 편에 해당되는 유형이 지배형입니다. 자,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지배와 너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라는 교육 방식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힘으로 자녀를 지배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기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을 형성하는 생활 양식이 지배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유형인 기생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생형이라는 것은 부모의 과잉 보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이고요. 어린 시절 과잉 보호에 의해서 양육된 그 유형의 사람들은요,
독립심을 부모님들이 키워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들을 남에게 의존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의존하는 생활 유형을 기생형이라고 하고요. 기생형은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살펴봤을 때 사회적인 관심은 높은 반면 활동 수준이 낮은 형태를 기생형으로 지칭했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이고요. 회피형입니다. 네, 회피형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전이나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시도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시도해보지도 않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불평을 하는 유형을 회피형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살펴봤을 경우에는 두 가지 에너지 수준과 관심이 모두 낮아서 고립이 되는 유형을 회피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바람직한 마지막 유형인데요. 사회적인 유용형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적인 유용형은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바라봤을 때 두 개의 수준이 높은 경우를 사회적인 유용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사회적인 유용형, 기생형, 지배형, 회피형 모두 두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살펴봤죠. 네,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관심, 네, 활동 수준 높고 낮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고 낮고, 네, 이렇게 구별해 봤을 때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 둘 다 높은 형태는 무엇이었나요? 예, 가장 바람직한 건강한 사람인 사회적인 유용형이었고요. 그죠? 자, 두 개 다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 두 가지가 모두 낮았던 경우는 회피형, 네, 기억해 주시고요. 사회적인 관심은 낮지만 활동 수준 높았던 경우 뭐가 있었나요? 지배형이 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반면 활동 수준이 낮았던 유형을 우리는 기생형이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네,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우리가 생활 양식을 네 가지로 구별해 봤는데요. 모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아들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직면하게 되고 달성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 또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들러는 인생의 과제 세 가지를 우정과 일,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에 직업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뭔가 승진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이 세 가지 인생 과제 모두 같은 맥락이지만 인생의 과제는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들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 소절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